주기도문 강해를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론 계속 해나가겠지만은 오늘은 그 본문과 제목을 좀 달리해서 건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일이 제헌절이에요. 제 75회 제헌절.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정해서 공포한 그거를 기념해서 제헌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제헌절에는 과거에는 그 공휴일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 식목일, 제헌절, 또 유엔의 날, 뭐 이런 날들이 다 공휴일이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정에 사흘 몰아서 공휴일하고 또 추석 때 사흘 몰아서 공휴일하고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제 75회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이야기도 좀 짧게 하고 조선의 건국 이야기도 짧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야기를 좀 짧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11장을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대표를 좀 잘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선 아브라함 시대가 2000년,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한 1800년, 출애굽 시대 한 1400년,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주전 1000년부터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11장 이 말씀은 주전 1000년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개국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나라 개국의 3대 공신이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의 3대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도 했죠. 그리고 올라와서 한 300년간의 아주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어요. 뭐 전쟁과 천재지변과 난리와 그런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한 것도 참 아픔의 시간들이었는데 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좀 조용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300년 정도의 그 사사 시대 동안에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다 끝내고 이제 사울을 왕 세워서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주전 1000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이 개국된 해가 1392년입니다. 이성기가 초대 왕이잖아요. 1392년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조선도 세워졌을 때 3대 공신이 있습니다. 우선 정도전, 그리고 또 이성계, 그리고 무학대사예요. 정도전은 조선을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 조선은 어떤 정신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정도전이고 이성계는 고려 말의 무신 출신이고 무학대사는 승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조선을 세운 개국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건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일 병합이 1910년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1919년이고
그리고 45년도에 해방이 됐고 4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1대 국회의원을 선고하고 그리고 제1회 국회를 개회하고 그리고 7월 17일 날 제헌절 선포를 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이 48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다 그렇게 일어나요. 48년 5월, 6월, 7월, 8월 이 한 서너 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벌어집니다. 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참고 삼아서 그 얘기를 짧게 요약을 좀 해볼게요. 4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는 한반도의 이 조선을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독립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뭐 일제 강점기 3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에 정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없고 모든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방을 해서 이 한반도에 한 30여 년 동안에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기업, 일본 자금 이런 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내쫓든지 자금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이게 완벽한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 소련도 연합국이고요. 소련도 승전국입니다. 미국만 승전국이 아니라 소련도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승전국인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자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소련한테 자 이제 이 한반도를 독립을 시키는데 아직 정부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절반을 잘라서 북쪽은 소련네 당신네들이 여기서 일본 사람 다 내보내고 일본 자금 다 압류시키고 다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38선 이남에는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다 내쫓고 일본 자금을 이렇게 이거를 압수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 이게 서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약속을 하고 38선을 긋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남북 분단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북쪽은 북쪽대로 일본 사람들 철수시키고 남쪽은 남쪽대로 철수시키고 그리고 일본 자금을 압류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일단 절반을 잘라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남쪽에는 하지 중장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합니다. 미군정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미군의 정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미군의 정치 하에 있었던 3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45년부터 4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48년 그러니까 해방되고 한 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뭐 이승만 박사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단 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분들의 꿈은 비록 38선이 그어져서 소련은 소련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정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쨌든 남과 북이 다 하나가 돼서 이 단일 정부를 세우기를 원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38선이 거치면서 이미 김일성이 북로당에 당수로 앉아 있고 소련군이 진주에 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단일 정부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북이 단일 정부를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남쪽만 해도 단일 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합의를 보고 남쪽의 단일 정부를 세우기로 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정읍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48년도 5월 10일 날 그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헌법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사법부 행정부 다 필요하니까 일단 국회의원을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48년도 5월 10일 날 제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그러면서 몇 명이 선출됐는가 하면은 209명이 선출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달 5월 31일 날 제1대 국회를 엽니다. 어디서 열었는가 하면 중앙청에서 국회를 열어요. 중앙청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때 거기가 사실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부 자리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다 떠나면서 그 총독부 자리를 중앙청이라 이름을 붙이고 정부 청사로 쓴 겁니다. 청사로 쓰다가 그것이 이제 뭐 일제 잔재다 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앞에다가 정부 종합청사를 짓고 그리로 들어가고 또 과천으로 들어가고 또 과천에서 최근에는 세종시로 옮기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 조선 총독부를 개조해서 중앙청이라 이름을 붙이면서 정부 청사로 쓴 겁니다. 거기서 그 중앙청에서 5월 31일 날 제1회 국회를 열어요. 그리고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합니다. 이게 48년도 한 해 일어났던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던 그런 사건들이고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48년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발표하고 이승만 정부가 바로 뭘 시작했는가 하면 토지 개혁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땅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냥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하자 해서 그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몰수해서 그리고 소작농들한테 유상으로 이걸 다시 분배를 해버려요. 유상으로 분배하면서 농사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땅을 너희들이 받되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눠 내라. 5년, 10년 나눠서 내라. 그러니까 뭐 당장 땅 없던 사람들이 땅이 생기죠. 뭐 당장 갚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작농들이 그 지주의 땅을 다 이렇게 자기 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소작농들이 지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는가 하면 48년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되고 바로 토지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50년 5월 달에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6월 달, 한 달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김일성의 생각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이 일으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38살이에요. 38살 난 새파란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련에서 탱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밀고 내려가요. 사흘 3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련제 탱크 밀고 내려오죠. 남한에는 탱크가 없었어요. 그냥 딱정 애만소총 몇 자루만 있었지 탱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탱크 수백 달 가지고 밀고 내려가고 남한에서는 남로당 박헌희가 봉기를 일으키고 그러면 위에서 쳐내려가고 남쪽에서는 봉기 일으키고 그러면은 이까지 그 전쟁 3개월이면 끝난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3년이 간 거잖아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가느냐? 봉기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정말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소작농들이 남의 땅 이렇게 붙여먹다가 이제는 이렇게 토지 개혁하면서 이제는 다 소작농이 다 지주가 돼버렸어요. 그 지주가 됐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봉기를 왜 일으키냐? 내가 내 땅 생겼는데 뭐로 봉기를 일으켜서 복잡하게 만드냐 하면서 봉기가 안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위로 불러들여서 처형시켜버립니다. 이것이 38살 난 김일성이가 그때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이 3년 이게 지속되면서 53년도에 휴전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48년도에 세워지면서 가장 잘한 사건이 토지 개혁인 겁니다. 이 토지 개혁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개혁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됐어요. 왜? 남쪽에서 박헌희가 봉기 일으키죠. 북에서는 탱크 밀고 쳐들어오죠.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뭐 미군이 뭐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하고 메가다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건 둘째치고 그 이전에 벌써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공산화 될 뻔했어요. 베트남 같이 공산화 될 뻔했습니다. 그거를 막은 결정적인 사건이 토지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를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세계 한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된 그 단초가 뭐냐? 물론 뭐 박정희 정권이 뭐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하면서 경제 발전하고 수출 드라이브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런 거 다 있지만 그 이전에 토지 개혁이 성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에서 토지 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이에요. 이 세 나라가 토지 개혁에 성공해서 성공한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토지 개혁을 시행했지만 실패한 나라들, 필리핀, 동남아 여러 국가들, 태국, 미얀마, 뭐 이런 라오스 이런 나라들 토지 개혁을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다 후진국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토지 개혁 성공해서 공산화 막았고,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경제 발전을 성공시켰고, 이것이 토지 개혁이 단초가 돼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자, 사실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국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건국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아까 48년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8년도 5월 10일 날 제1회 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209명이 뽑히고 이 사람들이 중앙청에서 그 달 5월 30일 날 제1회 국회를 열었습니다. 제1회 국회를 열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죠. 임시의장으로 신분으로서 1회 국회를 열면서 뭘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1회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로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거의 다 몰라요.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1회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오랜 날 공부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은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방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김구 선생은 이렇게 중국과 한국을 오고하면서 독립운동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하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업적과 모든 공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은 다 공과가 다 있는 겁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다 있는 건데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정권을 했다, 부정성을 했다, 그런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공도 인정을 해야 돼요. 초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1회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3대 지표를 세웠어요. 그 3대 지표가 뭐냐? 기독교 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3대 슬로건을 가지고 나라가 출발하고 국회가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회 국회를 5월 32일 날 그렇게 중앙청에서 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좀 읽을게요.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다운받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기도문 전문. 그러면서 48년 5월 31일 이승만이 사회하는 재헌국회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면에 기록된 대로 대한민국은 초대 재헌국회 개헌식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형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됐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시작됐다. 자, 이승만 의장의 개회사를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하고 동의 제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동의 제청을 합니다. 209명의 국회의원들이.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도 다 동의 제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을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9명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선 채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해요. 근데 이윤영 의원이 누군가 하면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자, 이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의원의 기도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시는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기수로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안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에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성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개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제1회 국회가 열리면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동의 제청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했고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승만 의장의 모두 발언, 이윤영 의원의 기도, 이것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209명의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기도를 했고 끝나자마자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팩트예요.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 예수 안 믿는 그 의원들도 다 일어서 아멘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 아닙니다. 제1회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만물 시대를 가고 있고 경제 대국이 된 그 까닭이 기도로 시작한 그 우리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영화배우 신영균 씨, 영화배우 신영균 씨 아시죠? 이미 참 고령이신데 그 신영균 씨가 하남시에 당신 땅이 한 4,000평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라에다 바칠 때니까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라고 헌납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지을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국가에다 헌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올려보죠. 이게 지금 국회 지금 모습인 겁니다. 제1회 국회 모습이에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중앙청. 그 전에 조선 총독부 자리. 저기서 가운데에 서 있는 저 양반이 이승만 임시의장이고, 그래 지금 여기서 1회 국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48년 5월 31일. 그 다음 사진. 요번에 정면에서 찍은 거죠. 이 중앙청이에요. 가운데 역시 이승만 임시의장 그리고 209명의 국회의원들이 1회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분이 이윤영 의원이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죠.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잠깐 좀 놔둬보세요. 대한민국 속기록의 일면에 기록된 대로 대한민국은 초대 지원국회 개회식 때 기도로 시작했다. 이것이 딱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동의 제청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동의 제청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윤영 의원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이에요. 다음 화면. 이 아까 읽은 겁니다. 또 그 다음 화면. 이렇게 해서 209명의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기도를 했고 예수 안 믿는 의원들도 다 아멘으로 화답한 이 사건, 이 팩트, 이것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이분이 신영균 씨죠. 영화배우, 원로 배우입니다. 이분이 하남에 있는 땅 4,000평, 그거 엄청 비싼 땅일 텐데요. 수백억 하는 그런 땅일 텐데 이 땅을 턱 헌납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세우라고 그렇게 헌납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없습니까? 이제 내리세요. 저를 보세요.
내일이 제헌절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 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1회 국회를 기도로 출발했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나라가 기도로 출발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 힘이, 이런 영적인 힘이 48년 5월 31일 이승만 의장의 그 모두 발언, 그리고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정신이고, 그러면서 이 건국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득 3반몰 시대 10번째 경제 대국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 그 열매를 따먹었죠. 다 우리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로 뿌린 그 모든 결실을 우리는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도로 출발한 나라고,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3대 슬로건 기독교 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3대 슬로건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건강에 서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러면서 그 기도로서 우뚝 서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고, 또 나라가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짧게